네, 세계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사이에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도 있었습니다. 법원이 SK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아트센터 나비가 SK 본사 건물에서 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최진영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거기서 이제 1조 4천억 원 이제 재산분할 판결이 났잖아요. 근데 이건 또 다른 소송이에요? 이거 언제 소송이 제기됐던 거예요? 지금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은 작년 5월 달에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그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 소송 처음에는 조정이죠. 조정을 신청한 이후에 한참 소송을 진행하다가 작년 이제 그 5월 달에 어떻게 보면은 그 최태원 회장이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의 어떤 그 서린 빌딩 자체는 SK 리츠라는 데의 소유인데 그로부터 이제 임대를 하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이 원래 임차인. 그런데 그 SK 이노베이션이 이 노소영 관장, 나비 관장에게 전대차를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전대차 계약이 임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나가시다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여기 1심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의 심리 끝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계약은 계약대로 하면은 이제는 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몇 년간 어떻게 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그 사이에 관리비 이런 것들까지 다 했을 때에 명도하면서 한 10억 원, 10억 5천만 원 정도 미지급된 임대료 내지는 관리비를 임대료를 한마디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는 거네요. 결국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고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써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임료 상당 부당이득 이걸 내지는 이제 손해배상 이런 부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는 거죠. 그럼 오늘 바로 나가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심 판결이 있다고 했을 때에 본인이 뭐 나가고 싶으면은 임의로 언제까지 나갈 테니까 그 좀 시간을 달라 그렇게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번 경우에 같은 경우에도 임의로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은 1심 판결이 어떻게 보면 선고되고 송달되면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붙습니다. 그러면은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집행문을 받아서 이 사안을 그 법원에 있는 그 집행관에게 위임하면은 그때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와서 어떻게 보면 다 인도 철거를 하는데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진짜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1심 판결이 받은 이후에 강제 집행문을 받아서 나가라라는 강제 집행에 착수하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종심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뭐 실제로 꼭 영업을 해야 된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서 이제 그 강제 집행을 들어올 경우에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항소를 해서 하면은 항소심 동안은 강제 집행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SK 그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임대인 측에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했을 때에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집행 정지를 하고 항소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아주 치열하게 다퉈질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 내용을 얘기해 주셨고 SK 측 입장에 이제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럼 노소영 관장 측은 다른 근거로 나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같은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은 단순한 명도 사안이 아니고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재산 분할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이 사건을 판결해서는 아니 된다. 그때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이와 같이 임대차 기간을 끝나면은 나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장하는 권리 남용이다. 왜냐하면은 2000년 초반 그러니까 2000년 정도에 최태원 회장이 적극적으로 이 서린 빌딩에 들어오십시오라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나가라라고 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번 1심 법원에서 같은 경우에는
명도 사건과 이혼 사건은 별개이고 별개이다. 또 임대차 계약은 계약 분쟁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하면은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런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에 최태원 회장 요청해서 이전을 했는데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고 항소 여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예정이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예정이다. 당연히 항소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예. 항소 여부를 생각해 볼 예정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항소 아니할 가능성도 없진 그러니까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 현재 지금 노소영 관장 측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가면은 다른 데서 어떻게 보면은 전시하거나 업무를 할 공간이 없다라고 예. 지금 주장하는 반면에 SK 이노베이션 측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내에 이미 상당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간다 하더라도 그리 큰 문제가 없고 현금성 자산도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지금 본인들한테 지금 1심 법원에 판결이 났던 10억 원 요원도 지급할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연 노소영 관장 측에서 항소를 해서 계속 이곳을 쓸 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계약서를 못 받기 때문에 여기에 그 4층 공간에 있는 제법 넓거든요. 그게 월세를 사실은 계속 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쓰지도 않으면서 실질적인 본인들의 어떤 관리비를 계속 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 시점에서 끝내고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인지 아마 판결이 이제 선고되고 송달된 때로부터 2주 그러니까 14일 안에 이제 항소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노소영 관장 측은 변호인들과 협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쓰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아트센터 나비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저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 아트센터 나비 홈페이지에 가봤더니만 최근까지도 직원도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올해 초 내지 작년 말까지도 계속 관리를 하고 또 전시를 했던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SK 측에서 어떻게 보면 보도됐던 자료나 이런 걸 보면은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활발하게 어떻게 보면 관리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없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법률적으로 어떠냐 하면은 문만 잠궈놨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실제로 내용을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실제 쓰지 않다 하더라도 관리비나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문을 잠궈놨다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쓰지 않으면은 그에 따르는 월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이 상당히 넓고 월 임대료라든가 관리비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혼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의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항소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적어도 이 나비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것으로 옮길 것인지 이 부분은 노소영 관장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대 관심은 최태원 노소영 상고심 판결이요. 이혼 소송 상고심 판결. 지금 이제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1심 법원 이 명도 소송의 1심 법원 같은 경우에는 두 사건의 관련성에 대해서 별개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1심 2심 그러니까 이혼 사건 판결문은 보진 못했습니다만 노소영 관장 측이 이 서린 빌딩 4층에 있어서의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재산 분할로서 이 4층을 양도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재판부로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을 위해서라도 명도 판결을 하지 안 하고 나중에 그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런 주장을 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단순한 임대차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과 이 명도 사건은 적어도 현재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약간 별개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어제 상고를 했고 공식적으로 상고를 했고 노 관장 측은 오늘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부분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노 관장 측 같은 경우에는 이 1심에서는 600억 원 정도만 인정되고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주식 50% 달라는 것은 전부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항소를 했는데 50% 달라는 것 중에 35% 정도의 재산 분할이 있다 보니까 그 정도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 부분 승소했다라고 판단하다 보니까 굳이 패소했는 15%에 대해서까지 상고를 하지 아니한 반면에 지금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제로
하나도 안 줘도 된다라고 하다가 35%까지 되니까 경영권에 대해서까지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밖에 없었고 1조 4천억 가량 된다고 하면은 제가 대충 계산해 봐도 대법원에 내는 그 인지대만 해도 약 한 80억 원이 넘는 것으로 그래요? 알고 있는데 80억 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고민이 있었고 물론 뭐 기술적으로 추후에 대법원이 확정되면은 그에 대해서 추납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인지대가 없어서 소송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으로서는 이게 단순히 1조 4천억을 넘어서 SK그룹 전부 나아가 그 최씨 가문에서의 어떤 그 예전에 이제 그 선대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동생들 형들이 이 부분을 주식을 나름대로 그 최 회장에게 양보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 회장 입장에서는 대법원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요. 구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럼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가장 궁금해요. 1조 4천억 원을 일단 재산을 분할해라라고 일단 판결이 난 거잖아요. 네. 이건 지금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뭐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잘못 계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 항소심 재판부는 관계 없다. 1조 4천억은 재산 분할해야 한다는 결론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평가를 극과 극, 하늘과 땅 차이로 하는데요.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최태원 회장은 치명적 판결의 오류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명백한 오류인데 그것은 100원의 오탈자가 있어서 0이 빠졌다라는 점에서 그것은 명백한 오류지만 아주 사소한 오류이기 때문에 그게 판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고치는 것이 주문을 바꿀 것이 아니고 판결을 경정을 했을 뿐인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해서 이례적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언론 보도자를 냈지 않습니까? 적어도 법리적인 법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서울고등법원의 그 입장이 적어도 판결의 경정의 법리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기의 판결이라고 하는데 결국 제로가 하나 빠지느냐 넣느냐에 따라서 이 최태원 회장과 또 선대 회장의 재산 기여도에 따라에 거의 보면 100배 이상 차이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입장에 따라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과연 2심 법원의 하자가 중대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오기인지 이런 판단에 따라 정말 SK그룹의 운명이 좌우되는 영 하나가 정말 SK그룹의 운명을 좌우하는 좀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목이 됩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구속이 됐습니다. 먼저 두 사람을 구속한 사유부터 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죄명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죄명 자체가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것이고 그와 같이 허위 인터뷰를 해주는 대가로 어떻게 보면은 그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으로 있던 사람이 돈을 1억 6,500만 원으로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사적 뇌물을 받았다는 취지로 해가지고 배임 수재, 배임 증제, 준 사람은 배임 증제, 받은 사람은 배임 수재가 되고 더불어서 그 외에도 뭐 보면은 그 이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건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돈을 이렇게 은닉했다라고 해서 범죄 수익 은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첫 번째 소명되고 더불어서 그 사이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멸하고 또 범죄는 소명되는데 딱 잡아떼고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2명 모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뭐 책의 예술적 가치를 인정해서 1억 6천만 원을 줬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결국 그 김만배 씨와 그 신학림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신학림 씨가 썼던 그 대한민국 혼맥 지도라는 책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재계의 굉장히 어떤 혼맥을 그 확인했는 거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한 권당 5천만 원 플러스 거기에 부가세 세금까지 10%까지 해서 1억 6,500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판부로서는 그것이 아니고 허위 사실에 대한 보도인 쪽에 대한 대가였다라고 사적 뇌물이었다라고 해서 죄가 인정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그 1억 5천만 원뿐만 아니고 향후에 구속된 이후에는 지금 그 언론 보도에 따라 나오듯이 김만배 씨가
이 신학림 씨 명의로 했는 언론재단 100억 원을 출연을 해가지고 거기에 신학림 이사장으로 앉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했는 데까지 이번에는 그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예. 추후에 어떤 그 수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밝혀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구속을 통해서 상당 부분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김만배 씨가 또 등장했는데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도 구속이 된 적이 있고요. 이번에 이 세 번째 구속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미 4번 정도 구속영장을 쳐줬는데 예. 그 중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미 2번 구속됐고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예. 그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예. 대장동 사건이 이미 터졌고 그와 예. 관련해서 이재명 지금 현재 이제 그 민주당 대표와의 예. 어떤 관련성이 만약에 밝혀지고 그렇게 되고 그런 부분이 언론 계속 보도가 된다고 하면은 예. 대장동 사건이 계속 수사될 것이고 예. 그러면 본인이 받게 될 화천대유로서 받게 될 수천억 원의 돈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예. 어떻게든 대선을 개입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키고 결국 본인의 대장동의 부당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웠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유죄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의혹에 불과합니다만 어쨌든 그 전후 사정에서 대선 개입을 하려고 했다는 어떤 사실이 소명됐다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어떤 그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했다라는 취지에서 죄가 엄중하다고 지금 그 법원에서 판단한 것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